지단, 네드베드, 맨디에타, 발락, 후이코스타 등 플레이메이커들이 그야말로 범람을 했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데쿠도 그들과 함께했던 플레이메이커였는데요. 다른 미드필더들에 비해 임팩트가 좀 약한 듯 하지만 패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득점과 수비까지 골고루 관여하는 전천후 플레이메이커들의 시대를 열었으며, 브라질 출신이지만 포르투갈 국가대표에 합류한 후 팀이 월드컵, 유로 등 메이저 무대에서 더 강력한 팀이 되는 것을 이끌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을 대표하는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분명한 획을 그었던 데쿠의 이야기입니다. 데쿠는 1977년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태어났습니다. 특이하게도 외가 쪽이 일본계라고 하는데요. 듣고 보니까 얼굴 쪽에 약간 동양적인 느낌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축구를 한 데쿠는 지역 내 축구팀 나시오날 아틀레티코 클럽에서 유스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기량을 인정받아 코린치안스 유스팀에 스카웃돼 입단합니다. 곧이어는 센트로 스포르티보 알라고아누 소속으로 상파울루주 내에서 개최된 유소년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포르투갈의 벤피카는 마침 이 대회를 위해 스카우터를 파견했고 이들의 눈에 띄어 데쿠는 벤피카에 입단하게 됩니다. 적응을 위해 포르투갈 2부 리그에 FC 알베르카로 임대 보내는데 데쿠는 리그 32경기 12골을 터뜨렸고 팀을 승격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에서 돌아와서도 벤피카가 자신을 플랜에 포함시키지 않자 데쿠는 같은 리그의 SC 살게이로스로 이적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뛴 포르투갈 1부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고 팀 입단 6개월 만에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의 러브콜을 받고 FC 포르투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적응기인 첫 시즌을 마친 후 두 번째 시즌인 9900 시즌에는 수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세 번째 시즌에는 많은 득점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기존의 플레이메이커들은 많이 뛰지 않고 예쁘게 볼을 차기만 했었다면 데쿠를 필두로 한 새로운 유형의 미드필더들은 더 앞쪽에서 많은 활동량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를 펼쳤는데 이들이 현대적 플레이메이커들의 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데쿠가 본격적으로 유럽 최고의 미드필더로 거듭난 시즌은 0102 시즌인데요. 새로운 감독인 옥타비오 마차도 그리고 그가 경질된 후 후임 감독으로 임명된 조세 무리뉴의 팀에서 대활약을 펼쳤고 모든 대회 46경기 19골 19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리그 우승을 못하고 있던 포르투는 무리뉴와 데쿠가 맹활약한 0203 시즌에 리그와 컵 대회를 더블로 우승했죠. 데쿠의 이런 활약에도 당시 세계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던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포르투갈로의 귀화 조건을 맞춘 데쿠는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 합류합니다. 당시만 해도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루이스 피구, 마누엘 후이코스타 등 베테랑 선수들이 은근히 반대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포르투갈 국가대표가 된 데쿠는 데뷔전을 가진 친선 경기에서 마침 조국인 브라질을 상대하게 되었고 프리킥 결승골을 넣고 승리하면서 의미 있는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어진 0304 시즌은 포르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즌으로 이어져 팀은 리그 우승은 물론이고 약 20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달성하게 되었는데요. 데쿠는 리그에서 2골 17도움, 챔피언스 리그에서 2골 10개 도움을 기록해 당시 유럽 최고의 패스마스터로 거듭났습니다. 우승까지의 여정에서 꺾어낸 상대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옹 데포르티보, AS 모나코 등 모두 포르투가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었지만 대반전을 일으켜 들어올린 소중한 이 비기어로 데쿠는 유럽 올해의 미드필더에 선정되었고 발롱도르 2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MOM, 포르투갈 올해의 선수 등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쓸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유로 2004에서도 포르투갈의 중심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한 데쿠는 대회에 2개 어시스트를 기록해 팀을 결승전으로 이끌었는데요.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준우승은 당시까지 포르투갈의 메이저 대회 최대 성적으로 앞으로 더 밝아질 미래를 내다보게 했습니다. 거듭된 활약 덕분에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데쿠는 팀을 새롭게 개편하고 있는 FC 바르셀로나에 입단했죠. 당시 프랑크 레이카르트 감독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네덜란드 커넥션을 포기하고 필립 코쿠, 패트릭 클루이베르트, 미카엘 라이지거, 에드가 다비즈, 마크 오베르마스 등과 모두 작별을 고합니다. 대신 유럽에서 핫하게 떠오른 데쿠와 루도빅 지올리, 사무엘 에투 등을 영입했으며 유망주 리오넬 메시를 1군에 승격시키는 대대적인 변화를 선보였는데요. 이 개혁은 성공을 거둬 바르셀로나는 5년간 따내지 못했던 리그 타이틀을 획득했고 데쿠는 모든 대회 42경기 8골 12도움을 기록하며 빅리그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호나우지뉴에 가려질 것이란 우려도 많았지만 뛰어난 전술적 지능과 활동량, 패스력을 바탕으로 데쿠는 바르셀로나의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했죠. 이 기간에 데쿠는 아직 어린 사비와 함께 중원을 꾸렸고 이후 사비와 이니에스타가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로 거듭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시즌인 0506 시즌엔 리그 우승은 물론이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해 아스날을 꺾고 더블을 달성합니다. 데쿠는 한 번 더 유럽 올해의 미드필더에 선정됐으며 바르셀로나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며 전성기를 이어갔죠. 2006 월드컵에서도 데쿠는 당연히 주전으로 활약했는데요. 16강전 네덜란드와의 경기는 한 골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양팀이 합쳐 4명이 퇴장당하는 접전으로 유명했습니다. 데쿠는 퇴장을 당한 후에 네덜란드에서 퇴장당한 칼리드 블라루즈 그리고 지오바니 반 브론크호스트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죠. 포르투갈은 4강에서 프랑스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4강이라는 성적 역시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이후로 월드컵 최고의 성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때까지 데쿠는 유럽에서 탑급 활약을 이어갔지만 바르셀로나와 데쿠라는 완벽해 보였던 조합은 기대만큼 오래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바르셀로나 4년차였던 07-08 시즌에 데쿠는 지속적인 부상 때문에 모든 대회 29경기 한 골 11개 도움에 그쳐 영향력이 줄었습니다. 08-09 시즌을 앞두고 레이카르트 대신 새롭게 펩 과르디올라가 감독이 되었는데 그는 부임하자마자 팀의 스타였던 데쿠와 호나우지뉴를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에 더해진 말로는 당시 바르셀로나 수비수였던 에드미우소는 팀에 축구보다 돈과 여자를 중요시하는 검은 양들이 있었다 라며 누군가를 저격했었는데 이 검은 양들이 바로 호나우지뉴와 데쿠였다는 추측이 대부분입니다. 또 알렉산더 흘렙은 호나우지뉴와 데쿠가 가끔씩 술에 취해 훈련장에 등장했기 때문에 과르디올라가 메시를 나쁜 본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둘을 내보냈다고 증언하기도 했었죠. 바르셀로나를 떠난 데쿠는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 감독의 부름을 받고 잉글랜드의 첼시에 입단했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월드클래스급 활약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데뷔 전 데뷔골을 넣고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에 선정될 때만 해도 좋아 보였지만 팀이 부진을 이어가다가 스콜라리 감독이 예상보다 일찍 경질되자 데쿠는 이에 스콜라리 감독 때문에 첼시에 왔던 것이라며 혼란스러워했는데요. 거스 히딩크 임시 감독의 팀에서도 입지가 좁아 단 1년 만에 이적을 고려했던 데쿠는 새로운 감독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에게 중용을 약속받고 팀에 남았습니다. 실제로 데쿠는 부진한 퍼포먼스에 비해 여러 경기를 선발로 뛰었지만 결국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팀이 리그와 FA컵을 더블로 우승한 좋은 해를 보냈음에도 시즌을 끝난 후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여름에 유럽을 떠난 데쿠는 고국인 브라질로 돌아갔고 플루미넨세의 자유계약으로 입단하게 되었는데요. 첼시와 바르셀로나에서 함께 뛰었던 팀 동료 줄리아노 벨레티도 함께였고 4시즌을 뛰면서 2번의 리그 우승을 함께한 후 은퇴를 결정합니다. 데쿠는 영상 중간에서도 말했듯 현대적 플레이메이커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오늘날 활약 중인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유형의 미드필더들도 데쿠의 영향력을 받은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정감이 가는 외모로 농부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외모와는 다르게 날카롭고 위협적인 플레이를 펼쳤던 데쿠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